오늘 우리 K 증시 솔직히 성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FOMC 금리 결정이랑 성명서 발표 전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에서 경계감도 만만치 않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이번 상승장의 바로미터로 활약해온 홍콩 증시 알리바바 주가가 오늘 3거래일 만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최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이런 위세를 드러낸 겁니다. 일단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 성명서 나오고요. 4시 반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번 2023년 첫 FOMC 스포일러를 퍼뜨리겠습니다. 주의하세요. 먼저 이번 FOMC 성명서상 금리 인상 폭은 0.25%포인트가 확실하고요. 성명서 맨 밑에 이제 표결 결과는 만장일치로 가결될 겁니다. 그동안 연준 금리 인상이 다시 약해지는데 심지어 0.25%포인트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고 난리쳤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올해부터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또 여성 지역 연은 총재 중에서 제일 매파적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이분 뭐 눈썹만 봐도 그냥 매파야. 그냥 눈썹 자체가 뭐 문신이든 뭐든. 하여튼 이분도 역시 올해부터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대신 이번에 새로 투표권이 부여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달라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이분들은 다 지난 연설에서 보면은 경제 지표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나타났다면 연준 속도 조절이 필연적일 것이다, 이렇게 다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FOMC 성명서는 일단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고, 또 점도표라고 하는 연준 금리 인상의 경로를 표시하는 그 자료는 이번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3, 6, 9, 12월 이렇게 1년에 4번 FOMC만 나오니까 이번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대신 현재 미국 국채 단기채 수익률을 보면은 1년물 금리가 4.7%, 2년물 금리가 4.2%대. 이거는 이미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런데 미국 채권 시장은 적어도 올해 내로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고 미리 한 발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인데, 그 꼴을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대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에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 관건인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그토록 원하는 내 귀에 캔디 같은 달달한 소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지금 FOMC 하루 앞두고 오늘 새벽에 미국도 그렇고 또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간밤에 미국 4분기 고용 비율 증가율이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가지고 연준이 유일하게 눈을 흘기던 그 인건비 상승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 포착이 됐고요. 거기다가 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의 경우는 1월 결과가 예상치 109에 못 미치는 107.1이 나와가지고 세부 항목들을 또 봤더니 현황 지수는 좋았는데 기대 지수가 폭망을 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의 낙관론은 연초 증시 랠리와는 상관없이 1월 효과니 뭐니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반대로 힘없이 꺾여버렸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1차적 반응은 공포지수 빅스가 최근 다시 반등을 막 하려고 꿈틀꿈틀 거리다가 다시 팍 주저앉아버린 이거였고요. 그래서 이 덕분에 미국부터 오늘 중국, 홍콩 그리고 우리 K 증시까지, 자, 이 정도면 연준이 할 말 없겠지? 니들이 그렇게 핑계대던 인플레이션, 그중에서 혼자 버티던 인건비마저 이제 내리막길 접어들었지? 그럼 그 다음 미국 소비자들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유가도 낮고 실업률도 3%대 계속 유지되고 이런 주변 환경 다 좋은데도 향후 불안이 크다는데 연준 니들이 금리 인상 중단을 안 하고 배겨? 그리고 올해 내로 금리 인하를 하든가 아무튼 도로 양적 완화 유동성 안 내놓고 배겨? 이렇게 미리 기세 등등해진 결과 여기에 증시가 반응을 한 건데, 제롬 파월은 지금 이런 시장에 샴페인 미리 터뜨린 이런 거에 동조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월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자꾸 애써 외면하는 거고요. 이런 그 집단 지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그 매번 FOMC마다 제롬 파월이 그 기자회견 연설 때 등장해가지고 Good afternoon, 이 딱 인사말 내뱉자마자 매물 와르르 쏟아지면서 증시가 쭉 빠져버리는 그런 게 아마 이번에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 전에 모두 발언에서 최근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인플레 둔화의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다.
일단 요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역시 우리 연준이 그동안 통화정책을 잘한 덕분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갑자기 이렇게 깔때기 화법으로 몰고 가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과가 좋으니까 앞으로도 더더욱 분연히 긴축을 밀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면 된다. 성과가 증명을 해줬지 않냐. 이렇게 현재 월가, 특히 유동성 중독자들이 바라는 것과 반대의 논리로 최근에 지표 둔화를 갖다 붙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다 둔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붙는 말이 그러니까 연준은 짜져라. 이게 월가의 기대라면은 연준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효과를 더 보여주려면은 긴축을 더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어떤 기자든 간에 현재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올해 내로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이 또 한 번 기존의 입장 그대로 뻔한 소리를 합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인커밍 데이터, 그놈의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보고 판단하겠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우리는 현재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체크하는 만큼이나 너무 또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면은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을 일시에 출구로 내몰면서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코멘트다. 근데 실제로 연준 임원들이 똑같이 저런 얘기 했었어요. 고금리도 문제지만 금리 너무 일찍 내려줬다가 인플레이션이 도로 기어 올라가면은 뭐 다이어트에서 그 요요 현상 여러 번 나온 다음에 살 빼기 더 힘들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잡는 거는 2배, 3배로 더 힘들 수 있다. 이런 코멘트예요. 근데 또 여기까지는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여기서 진짜로 그 충격 발언, 작심 발언 한답시고 완전 그냥 우이독경, 마이동풍, 답정너 컨셉으로 어쨌든 간에 난 그런 건 뭐 앞으로 나올 데이터는 예측 못해. 난 모르겠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누가 뭐래도 2%다. 근데 현재 몇 퍼센트인지 알지? 아무튼 그 2% 달성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금리 동결조차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만약에 파격 발언하면은 이제 정말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거 올해 안으로는 금리 인하 죽어도 못 보겠구나. 이렇게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될 수 있죠. 런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사실 요즘 K 드라마, K 컨텐츠, 한류 이런 테마가 다시 뜨겁죠. 중국 리오프닝에다가 또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다가 또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막 러브콜을 보내고 디즈니가 막 손잡자고 막 하고 아주 그냥 난립니다. 착한 난리죠, 이거는. 이 와중에 조금 그런 데서 소외가 돼 있던 SBS 콘텐츠 허브라는 종목이 어제 갑자기 계약 공시를 떡하니 하나 띄웁니다. 최근 디즈니의 SBS 드라마를 공급하는 계약 체결이 됐다고 그러면서 판매 공급 지역은 전 세계, 그리고 첫 방일부터 10년간 라이센스를 지급받는다고. 그래서 이거 공시 뜨자마자 그냥 바로 상한가 30% 깔끔하게 직행을 해버렸고요. 뭐 이걸로 어제 여의도가 거의 발칵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드라마 하면 또 원조가 SBS 아니냐. 모래시계 그 전설의 시청률 65% 이거는 그야말로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이거는 철옹성이다. 레전설이다. 그 SBS가 드디어 디즈니하고 거래 텄다고 막 이게 상한가 언제 풀리냐고 진짜 뭐 묻은 빤스를 팔아서라도 무조건 사야 된다고. 도대체 SBS 드라마 뭐를 몇 개를 얼마나 공급하는 계약이냐. 그럼 정말 모래시계부터 최근 뭐 펜트하우스 그리고 뭐 낭만닥터 김사부 아예 그냥 히트친 거 디즈니의 SBS 드라마 섹션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깔리는 거 아니냐고. 그랬다 갑자기 오후 들어서 정정 공시가 딱 나오는데 공급 물품에 SBS TV 드라마 한 편. 딱 이렇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부장님이 승진턱 낸다고 한우 쏜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갈비살 1인분 팀원 12명인데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곧바로 상한가 풀리면서 매물 와르르 쏟아지다가 결국 8,000원 갔던 게 6,000원대까지 추락했다가 오늘 그나마 단타 형님들 싹 다 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 드라마 한 편인들 뭐 어떠냐. 그래도 악재는 아니잖아 이게. 이런 투심을 등에 업고 조금 반등을 하면서 7,290원까지 그나마 회복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 어제 컨퍼런스 콜 실망으로 투매 두들겨 맞았다고 오늘 약간 안티프라민 쬐끔 발라준 정도? 진짜 어제 외국인들이 4,170억 원어치 팔고 오늘 500억 정도 다시 샀으니까 뭐 그 정도죠.
하여튼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원에서 오늘 7만 5천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은 기존 그대로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기존 6만 3천 원에서 오늘 6만 5천 원으로 역시 상향했습니다. 그 다음 골드만삭스는 LG화학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83만 원에서 오늘 82만 원으로 깎았지만 그래도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를 유지했고, 다음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가 7만 100원 콜했고요. 다음 한솔케미칼도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36만 3,900원. 다음 SKC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8만 3,100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어닝쇼크 기록한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목표가 78만 원에 투자 의견 중립으로 콜했습니다. 야, 진짜 이 LG 생활건강 이거 동학개미 운동 어쩌고 그 대형 채널에서 막 찬양하면서 뭐 지난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적이 감소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현재 CEO가 뭐 14년째인가 15년째 근무 중인데 외국계 기업 출신에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난리치던 그 당시 주가가 170만 원. 그때 그 전설의 가격에 들어간 분들은 지금 진짜 뭐 손 쓸 방도가 없어요. 이런 건 진짜로. 다음 크레딧 스위스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오늘 18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 기대. 다음 LG 이노텍 역시 목표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오늘 26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중립. 다음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28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대신 또 여기는 투자 의견만큼은 아웃퍼폼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클릭만으로 매일 저녁에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 시장의 가장 빅 이벤트는 당연히 1월 FOMC 성명서 발표죠. 이번에 금리 인상 폭은 0.25%포인트로 사실상 이건 확정이니까 대신에 제롬 파월의 입에 집중하자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달러 인덱스하고 그리고 패드워치에서 3월 금리 인상 확률이 현재 80%대인데 이게 한 90%까지 치고 올라가나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일은 우리가 올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안 그래도 새벽에 FOMC 결과까지 들어와서 피곤한데 외국인들은 내일 정말 어떤 또 현란한 드리블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막 어질어질합니다. 자, 내일 뉴스 미리 보기 2월 2일 목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겠습니다. 우선 내일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현재 최대의 쟁점은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추경 편성 여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이 두 개 중에서 사실 행안부 장관 해임안 탄핵안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그만인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난방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추경 편성인데 근데 상품 시장에서 지금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지금 2달러대예요. 작년 여름에 이게 거의 10달러까지 9달러 98센트까지 갔던 게 지금 어떻게 4분의 1 가격으로 겨울인데 더 떨어졌냐고요. 하긴 뭐 유가는 코로나 때 마이너스까지 갔던 기억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가스비는 왜 저렇게 올라갔냐. 아니 정말 한국가스공사 밥만 먹고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중간에 도매상 역할도 똑바로 못하고 또 뭐 가격 방어나 해지 내지는 시장에 대한 완충작용 이런 것도 못할 거면 도대체 왜 월급 받고 왜 가스공사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근데 또 이것도 솔직히 러시아 푸틴이 이 가스를 무기화한다고 작년부터 난리쳤다가 정작 미리부터 천연가스 값이 급등을 했는데 유럽에 이번에 이상 고온 현상으로 비축해놨던 가스도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가격이 급락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가스공사는 그때 비쌀 때 완전 호갱처럼 잔뜩 사놓고 지금 이렇게 가격 바닥일 때는 왜 그때 가격을 또 우리 국민들한테 전가를 시키냐고요. 하여튼 근데 정말 푸틴은 이제 진짜 운이 다 했나 봐. 평생 쓸 운 이미 다 떨어졌나 봐. 작년 여름만 해도 그 노드스트림인지 뭔지 하여튼 가스관 보수공사 한다는 핑계로 딱 잠궈놓고 막 협박하면서 그때만 해도 뭐 당장 올겨울에 유럽에서 80만 명이 얼어 죽는다는 둥 뭐 난리 쳤었는데 얼어 죽기는커녕 지금 뭐 스위스는 알프스 스키장도 눈이 없어서 문을 닫았대. 다음 푸틴이 또 막 그렇게 가스로 진짜 가스라이팅 하던 독일에서는 당장 낮 기온이 막 20도여가지고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근데 또 희한한 일이 하나 또 발생을 했는데요.
원래 어젯밤에 독일 1월 CPI 발표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음 주로 발표를 연기한다고 바로 그 시점에 공지를 냈네. 아니 이거 중국이 지난 3분기 GDP 발표할 때 당국에서 결과 먼저 보더니 야 이거 이대로 내보내면 안 되겠다고 다음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연기했는데 뭐 그거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바로 내일 유럽중앙은행 ECB 금리 결정도 내일 목요일 밤에 있는데 아니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의 최신 소비자 물가를 안 보면은 도대체 뭘 보고 결정하라는 소리죠? 하여튼 요즘은 뭐 제가 학부에서 9호학번 당시 경제학 배우던 그때부터 30년 만에 진짜 처음 보는 일이 너무 많이 금융시장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학개미운동 그거였고요. 또 주식 장사치들이 약팔이 하려고 나와가지고는 은행에 금리를 하면 돈이 녹는다는 그것도 참 생전 처음 보는 꼬라지였어요. 그리고 내일 국회 얘기 나온 김에 SMR, 우리말로 차세대 소형원전 관련 국회 포럼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데요. 안철수 형님이 거의 뭐 1등 굳히기 들어간 분위기고 내일 또 마침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마포 포럼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여기서 출마의 편 이런 것도 얘기한다네요. 하여튼 증시의 정치인 테마주 이런 것도 또 무시를 못하는데 늘 항상 산드라박 머리, 한기범 형님 두피 여드름, 남산타워 피뢰침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내일 우리 산업부는 한국과 사우디 간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네옴시티 테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것도 팩트고요. 또 내일 이거 관련해서 한국과 사우디 간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 기구 발족 이 보도자료도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 진짜 중동의 양대 강호 사우디랑 아랍에미리츠가 우리나라를 사이에 놓고 서로 더 스킨십 늘리려고 더 협력 강화하려고 서로 경쟁한다는 게 진짜 막 꿈만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마치 저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김유정이랑 장원영이 서로 막 내 앞에서 어필한다고 막 노래 가사에다가 내 이름 넣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러고 있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다음 내일 또 정부에서 매우 뉴스창의 도배가 되기 좋은 그런 이벤트 하나를 준비 중인데 바로 로봇 직업 혁신센터 개소식이 그 주인공입니다. 요즘 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도 등장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붐업이 됐는데 로봇이랑 AI 관련주들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항상 내가 알았을 때는 전 국민, 온 우주,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까지 다 소문이 난 거다. 이거 잊지 마시고 적당히 떨주몰팔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앞에 말씀드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다가 내일 또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다음 코스피 상장사 금양이 내일까지 부산 기장에 8천억 원 투자해가지고 2차 전지 생산시설 건립한다는 그 조회 공시에 답해야 할 기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통신 반도체 팹리스 기업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에 돌입합니다. 다음 또 다른 증시 일정은 내일 일본에서 무라타 전기가 실적 발표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 삼성 전기랑 MLCC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 분야에서 파트너이자 라이벌인 그런 회사죠. 다음 내일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애플, 아마존, 구글 그리고 스타벅스까지 정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그러나 시점이 매우 좋지 않아서 지금 또 역시 마음고생이 큰 그런 미국 대형주들의 실적이 마침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또 ECB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90%의 확률로 이번에 0.5% 금리 인상 사실상 확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